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AI 관련주에 대한 버블 가능성이 언급되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하자 SK하이닉스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선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AI 관련주에 대해 버블 가능성을 언급하자 엔비디아가 3.5% 하락하는 등 기술주들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샘 올트먼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AI 산업에 거품이 끼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며 그는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기업들의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지분 취득 기대감 반영으로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며 삼성전자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85% 하락한 25만 5,500원에 삼성전자는 0.7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변압기와 전선 등 철강이 포함된 전력기기에 50%의 품목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발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호황을 누렸던 국내 전력 설비 업체들이 이번 품목 관세 부과로 연간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업계는 올 상반기 대미 변압기 수출액이 3억 8,599만 달러로 전기 강판 가격 비중을 30%로 두고 관세율을 50%를 적용해 추산하면 연간 1,600억에서 1,8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전선과 케이블 등 철강이 일부 포함되는 다른 제품까지 합치면 전력기기 업체들의 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전력기기 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품목 관세 부과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주요 고객사와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 현지 생산 물량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LS 일렉트릭의 주가는 5.98% 하락한 25만 9,500원에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도 각각 3.88%와 2.93%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콜마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자 콜마 B&H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남매 사이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 B&H 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콜마 B&H 지분 싸움이 본격화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부회장과 윤 대표의 모친인 김성애 씨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총 13,749주의 콜마 B&H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입 가격은 총 1억 9,637만 원이었습니다. 윤 대표의 남편인 이현수 씨도 같은 기간 3,000주를 장내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쟁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이 콜마 B&H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족들의 대량 매수세가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콜마 B&H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콜마홀딩스도 8%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시장에 국내 기업 최초로 냉동김밥을 진출시킨 우양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우양은 올 2분기 매출액이 453억 4,205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났으며 영업이익은 9억 5,522만 원으로 같은 기간 151.6% 증가했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81.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밥의 인기 외에도 특히 주력 제품인 핫도그 부문의 수요가 해외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데다 하반기 중 영국과 유럽에 코스트코 수출이 예정돼 있는 점이 호재로 지목됐습니다. 우양 관계자는 영국과 유럽에서 한국식 핫도그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하반기 수출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양의 주가는 14.23% 상승한 5,380원에 풀무원도 2.5%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조정이 이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해졌고요. 또 샘 알트먼의 AI 버블에 대한 발언에 따라서 오늘 시장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그래도 장중 낙폭 대비해서는 많이 축소해낸 모습들 확인이 됐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출렁임이 연출이 됐었고요. 오늘 장중에 3,100을 하회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낙폭 많이 축소해낸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3,130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적으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이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장중에 2.7%대 하락세, 77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도 연출이 됐습니다. 일중 저점이 766포인트였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낙폭 많이 만회해 나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그래도 777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를 이어갔는데요. 역시나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은 팔아내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고요. 오늘 외국인 2,200억 원 이상 팔아냈고 개인 역시도 3,900억 원 이상 매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기관만이 오늘 시장에서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5,100억 원 이상 담아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픽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대차와 현대로템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오늘 메이저 두 주체가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20억 원 이상, 기관은 85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만이 순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1,500억 원 이상 담아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눌리는 가운데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또 그런 테마들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식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밥이 글로벌 밈이 되고 있습니다. 캐대언, 이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가 김밥의 인기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김밥 먹방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 이 김밥 한 입 먹기 챌린지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밥이 이렇게 뜨거웠던 순간은 이번만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냉동김밥 품절 사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핵심 재료라고 하는 김과 쌀의 수출도 확대가 됐는데요. 사실 김이 한동안 검은 반도체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죠. 그만큼 김의 수출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요.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한국 김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7월 데이터들을 보시면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증가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K푸드에 대한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대감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불면서 김밥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가장 강했던 건 역시나 우양이었습니다. 오늘 14%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농심도 6% 강했습니다. 역시 K푸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좀 모아가는 모습이었고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5%대 강세, 또 풀무원의 김밥도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하죠. 2.5%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황제주적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3%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음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에 발길을 끊었죠. 그런데 7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담아내는 이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이죠. 25일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정말 안 남았는데요. 여기서 자동차 관세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15%
25%로 확정이 됐죠. 다만 적용 시기는 아직까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고요. 이런 관세 영향에 따라서 대미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좀 보시면요. 7월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나 수출액이 감소를 했고요. 또 25% 관세가 부과됐던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일에 실제로 논의가 이어지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단기적으로 또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7월 23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때 일본 도요타의 주가가 14%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환호를 했던 모습이고요. 반면에 국내 증시로 좀 살펴보면 7월 30일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때 현대차의 경우에는 4%대 하락세를 보여주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7%대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선 시장의 기대보다 이 관세가 다소 높았다라는 점이고요. 또 일본보다 이 FTA를 체결하면서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일해졌다라는 점에서 우려감이 존재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가져볼 수 있는 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DS투자증권 측에서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컨센서스가 반등하고 이게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PER이 4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 PER 같은 종목들은 실제로 모멘텀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들 내놓은 상황인데요. 현대차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도 자동차주들 좀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자동차주들 중에서 아진산업의 경우에는 12%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아도 1%대 강세, 또 현대차도 오늘 0.6%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기관들이 좀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고요. 반면에 HL만도라던가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는 오늘 약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K푸드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주 관련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시장 어떻게 대응해볼지 전략들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세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장중보다는 낙폭을 많이 축소해 나간 움직임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3일 연속 빠지다 보니까 참 우려감도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그나마 좀 빨간불 켜주면서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죠. 2위와 1위가 좀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나마도 좀 밑에서 올라와 주면서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만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게 시장 리스크가 이렇게 강화될 때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의 뭐 실적이나 이런 상관없이 그냥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함께 빠지는 그런 장세가 오전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오후장 들어와서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 종목들이 바로 올 하반기를 이끌어갈 종목들입니다. 오늘 장중에서 보셨다시피 이 자동차주나 자동차 부품주들 뭐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플러스 돌아서는 모습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엔터주 중에서도 뭐 YG 엔터 같은 경우 그 지금 여러분들 아침 시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끝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이 지금 시장은 상반기와 좀 차이가 나게 올 하반기를 이끌어갈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있는 그런 매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가운데 놓고 보시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하반기에도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업종들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들과 또 테마 어떤 건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한국 김밥 먹고 싶어요. 캐대원 대박나자 식품주도 들썩. 네, 오늘 식품주들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김밥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시장이었고요. 관련주들도 흐름 굉장히 강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왜 지금 정부에서 이 K 컨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하려는지 가장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일본 소니 피처스죠. 그쪽에서 만든 이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이 넷플릭스 통해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비춰지는 우리 한국 상품들, 이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한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김밥처럼 싼 값에 한 끼 대용 식사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은 곧바로 유행을 탑니다. 특히나 이런 그 냉동김밥들은 그 미국에서 이제 냉동김밥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해보고 우리 한국을 놀러 와서 한국에 관광을 와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김밥을 먹고 나면 냉동김밥과 다르게 즉시 바로 이제 즉석 식품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김밥을 먹으면 그 맛이 더 맛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K 컨텐츠에 투자해야 될 이유이면서 또 한편으로 그 속에 비춰지는 냉동김밥을 중심으로 한 식품주들이 식품 회사들이 이러한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갖고 여기서 캐릭터들을 갖고 와서 이 코웍을 하는 것이죠. 그 우리 상품에다가 그 이미지를 붙인다든가 해서 이번에 농심이 관련된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심이 다시 한번 해외 시장에서 기존의 이 삼양식품은 라면 쪽에서 뭐 대박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 농심은 그거 비해서는 좀 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라면 1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면을 잘 봐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풀무원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으로 유명하지만 중국에서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이 중국에서 이 김밥을 또 크게 히트시키고 있습니다. 김밥을 중국에서 팔 때 이게 값싼, 중국의 사람들도 싸게 먹을 수 있는 점심 한 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풀무원이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이죠.
풀무원은 신성식품 위주인데 냉동식품인 김밥을 유행시키면서 여기서 하나의 또 사업 가치를 또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찾아보시면서 시장이 나쁠 때도 좋은 종목들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식품주들 어떤 종목들이 또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농심과 풀무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뭐 라면도 있지만 바나나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고요. 풀무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에서 김밥 수출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농심과 풀무원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포인트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심하면 국내에서 신라면으로 대표되는 라면업계 1위입니다. 네. 그런데 해외에서는 삼양식품이 더 유명하죠. 뭐 불닭볶음면이라고 해서 그게 엄청난 히트를 치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매운맛에서 그 불닭볶음면을 일부러 사러 갑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삼양식품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70%를 해외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농심은 그 해외 수출 분야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 K-팝 데몬헌터스 속에 비춰진 그 신라면이나 이런 라면 이미지 또 그리고 과자 이미지 그 과자는 뭐 새우깡으로 뭐 대표되는 이런 그 과자들도 또 농심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수출할 때 이런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K-팝 헌터스의 그런 그 주인공들이죠. 주인공들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이 코어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 농심이 해외 매출이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제2의 이 삼양식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풀무원 같은 경우 신선식품,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풀무원 두부로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이 두부 같은 신선식품은 일정 기간의 유통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지 못하고 남은 건 폐기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풀무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냉동김밥을 중국에 있는 합작사와 함께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단히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이죠. 풀무원도 이제 신선식품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장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식품회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듯이 시장의 제조업이 약할 때 식품업체들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시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농심의 경우에는 제2의 삼양식품의 처럼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풀무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포트폴리오 추가를 하면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은 뭘로 꼽아주실까요? 역시 농심이죠. 농심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2의 삼양식품이라는 만큼 해외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해외에서 이런 광고를 K-팝 데몬스의 주인공을 데려다 쓰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번에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동남아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비용만큼 새로운 시장을 뚫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농심이 매출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 농심으로 꼽아주셨고요. K푸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농심 관련해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한미 정상회담 자동차 논의 기대감, 불확실성 해소될까?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자동차주들 굉장히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현대차와 기아는 상반기에 전 세계 글로벌리 2등까지 했습니다. 판매량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고요. 수익면에서도 3등인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가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큰 시장일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이 관세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미국 현지 공장, 알라바마 공장과 조지아주 공장을 잘 이용하고 또 새롭게 조지아주 신공장에서 전기차와 친환경 자동차들을 하이브리드 차들을 뽑아내면서 나름대로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잘 선방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조 바이든 정부 때 그 한국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우리 하얏트 호텔에서 우리 정의선 회장님 만나고 그 투자를 약속받은 다음에 같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6개월 만에 IRA법을 해서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의 뒤통수를 때렸죠. 그럴 때도 우리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날아가서 문제 잘 해결했습니다. 나름대로 북미 지역에서 이 전기차 시장을 잘 지켜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자동차 쪽은 나름대로 외부의 어려운 관세나 이런 문제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 계속 좀 다음 주까지는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가져와 주셨는데요. 현과 아우겠죠? 두 종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현대차와 기아 이렇게 큰 종목들로 네. 좀 가져와 주셨는데 각각 좀 차이점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이 현대차와 기아차는 따로 보기는 어렵고요. 둘이 네. 이제 한 몸이나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으로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가만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기아차가 많이 분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현대차의 반밖에 안 되지만 매출이나 수익 면에서는 그렇게 낮게 평가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기아차는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을 가지고 주가가 밀어올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상반기의 실적에서도 그렇고요. 하반기에 이 기아차는 그 신차, 전기차 모델 중에서 신차 모델을 내놓는데 여기에 또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신차 모델들이 잘 나갑니다. EV6나 EV5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 친환경차, 이 전기차 시장을 아예 전동화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그래도 형입니다. 이 시장, 이 자동차 시장 전체를 현대차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동차 시장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고 그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가장 대장주는 현대차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은 또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역시나 현대차죠. 현대차가 이번에 조지아주 신공장을 냈는데 이 신공장이 처음엔 35만 대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요번에 이제 그 트럼프의 상호 관세 때문에 울산에서 현대차를 만들어서 보내면 관세가 25% 이상 붙습니다. 15%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아주 신공장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50만 대 이상을 여기서 이제 제조하는 걸로 생산 캐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북미 지역에서 이 관세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하면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 면에서 현대차의 실적이 이번 기회에 특히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에 전환되는 전동화 시대에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고 세계에서 도요타차 다음으로 2등을 지금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차가 시장을 리드해가는 때입니다. 이런 대장주를 내 포트에 담지 않으면 하반기 실적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네, 확실히 하반기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에 담아야만 내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현대차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투심이 얼어붙은 그런 느낌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찾기 어렵다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8월 하반기도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애프터마켓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IT 투톱은 방향이 갈린 모습 확인되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이 계속 연출이 됐고요. 7만 원을 지지해내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2.6%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7% 가까운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견조한 흐름 이어가면서 강보합권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1.6%대 하락세, 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1.5%, 2%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8%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마리서치의 경우에는 3%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원자력 발전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투자 방식으로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협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만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진입하지만 사실상 시공은 한국 기업이 맡는 구조입니다.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협의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매듭지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 능력이 부족해 새로운 원전 일감을 확보하려면 K원전의 시공 역량이 필요합니다. 업계는 이번 협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이익을 포기하는 계약이라며 진상조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세계 원전 시장 진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2달 전쯤인가요? 7월 1일 날 아마 방송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반드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섹터가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2차 전지가 확실히 부활의 날갯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서는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렇게 지난 한 2달여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주가가 싸지면 이거는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앞으로 이 종목들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흑자를 더 벌려나갈, 즉 실적이 좋아질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쪽을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으려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같이 아침에 폭락장에서도 먼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플러스를 나오면서 그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침에 낙폭을 메우면서 소폭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2차 전지가 지난 2달 동안 많이 오르긴 했어도 앞으로 더 오르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2차 전지가 수익성을 갖추고 전기차 캐즘의 시대를 벗어나서 말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 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깔면서 50개 주 중에 48개 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망을 새로 깔고 하면서 여기에 각각의 AI 데이터 센터 지하에 거대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24시간 365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만드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그래도 말 그대로 이제 갑자기 야간에 뭐 좀 전기가 끊어졌거나 했을 때 ESS에서 전기를 뽑았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꽤 대단합니다. 여기 대규모 투자가 되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셀은 대부분 LFP 배터리입니다. 근데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주로 만들었죠.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미국에서는 이 중국산 소재나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틈에 이런 미중 간의 알력 사이에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파우치 중심의 이런 그 기존의 3원계 배터리를 주로 만들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LF 배터리를 완성을 하고 이걸 양산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그 배터리 셀 1위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이 LF 배터리를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과 우리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들이 진짜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런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시장 1위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노려볼 만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2등, 3등, 4등 이런 그 뒤에 후발주자에서 이런 중국 업체들을 쫓아가서 추월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자양분이 돼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달 초에 아리플러스라는 그 라스베가스의 신재생에너지 전시회가 아주 엄청나게 크게 열립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 라스베가스의 샌드라고 굉장히 큰 그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 세계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온 업체들이 모두 부스를 갖고 나옵니다. 거기에 하루 반나절 좀 이상 걸릴 겁니다. 아마 걸어 다니면서 그 미팅까지 하고 다니면 하루 안에 다 못 볼 정도로 굉장히 큰 전시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계에서 내노라한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이 다 참여하죠. 미국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CATL, 우리 한국에는 LG 엔솔과 삼성 SDI가 부스를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 세계 바이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우리 한국 LG 엔솔과 삼성 SDI가 LF 배터리를 갖고 나갑니다. 이거는 이 중국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나이트메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LF 배터리가 굉장히 가격이 싸면서 그래도 또 화재가 안 나고 안정적이다 이런 걸 갖고 그 업자들한테 많이 이제 바이어들한테 어필을 했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저장이나 또 아니면 안전성이나 이런 면에서 한 단계 더 앞서 있는 가장 최신 개발한 LF 배터리를 한국 LG 엔솔과 삼성 SDI가 들고 나가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어도 나름대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신뢰감을 갖고 이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CATL의 글로벌 시장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LG 엔솔은 이번에 고용량 LFP 롱셀이라는 그리고 JF2셀이라는 이 제품명의 전력망용 중대형 ESS용 그 LF 배터리를 공개를 합니다. 런칭을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LG 엔솔 측에서는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삼성 배터리 박스, 이게 이제 대표적인 ESS 상품인데요. 여기에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LF 배터리를 내년부터 이 삼성 SDI는 양산을 예정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이 고객들한테, 잠재 고객들한테 샘플들을 쫙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 전 세계적 ESS 에너지 저장장 시장에서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LG 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상장돼 있는 업체들과 SK온 비상장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있는 공장에서 LF 배터리 양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 쪽에서는 확실하게 한국 배터리 3사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상장돼 있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다음에 엔캠이라는 소지업체를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LG 엔솔은 세계 최대까지는 아니죠. 2위,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하고 있는 셋업체고요. 삼성 SDI는 그 시장에서 한 5위 정도 합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2차 전지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에 들어가는 중소형 배터리도 여기서 만듭니다.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AI 스마트폰이라고 할까요? 갤럭시 S25가 글로벌 히트 쳤습니다. 중소형 배터리가 잘 나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요. 엔캠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전액으로서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전 세계 배터리 셀 업체들이 나가 있는데 모두 그 옆에다 공장을 갖고 있죠. 그만큼 이 전액 면에서는 이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을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이런 면을 잘 봐주시면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이슈 가져와 주셨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있죠. 또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9월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훈 파트너님 앞서 상반기부터 2차 전지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전지 전략들 김태훈 파트너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내분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꼭 눌러주시면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이 LG 엔솔입니다. 국내 배터리셀 1위 업체죠. 그만큼 이 업체는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차 업체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전기차 캐즘에 가장 큰 타격을 받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ESS 시장을 좀 빠르게 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ESS 시장에서 이번에 LF 배터리를 만들면서 확실하게 이 ESS 시장,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치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때 1분기 실적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때 풍당해서 빠져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바닥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이런 자신감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7월 1일 날 제가 방송에서 이 종목을 하반기에 편입하지 못하면 올 하반기 수익률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가 보십시오. 얼마큼 올랐습니까? 근데 이게 오른 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발바닥에서 한 발목, 좀 더 치면 무릎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앞으로 LG 엔솔은 이 앞에 차트를 더 길게 보시면 거의 더 높은 가격, 상장했을 때가 아마 60만 원, 70만 원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그 정도 가격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잘 봐주시고요. 이 업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보게 되는 것은 다른 LF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LFP 배터리를 만들면서 중국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고 이거는 지금 세계 1위인 중국 시장까지 포함하면 세계 1위인 CATL, 그다음에 2위인 BYD 이런 업체들 긴장하게 만들고 특히나 BYD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인 LG 엔솔과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이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중국 업체들을 퇴출시키면서 이 시장을 넓혀가면 실적도 점프업을 하겠지만 수익률도 점프업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 종목이 LG 엔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동안, 그러니까 지금 2분기 때 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 조정이 올 때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인식하셔야 되고 매수가는 39만 원, 목표가는 50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8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2등주인 삼성 SDI죠. 2등주라고 할 수는 좀 없죠. 왜냐하면 2등주는 SK온인데 그 회사는 비상장 업체입니다. 상장돼 있는 업체 중에 삼성 SDI죠. 근데 삼성 SDI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S25가 글로벌 히트치면서 중소형 배터리의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중소형 배터리를 이 삼성 SDI가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회사인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1조 6천억 증자할 때도 참여해주고 하면서 이 삼성 SDI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1조 6천억이 들어온 돈을 갖고 삼성 SDI는
이 헝가리의 공장인데 그 헝가리 공장을 굉장히 증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헝가리 공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에 P6라는 각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 시장에서 서유럽 시장에서 이 전기차가 판매량이 상반기 중에 늘었다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현대차와 기아는 이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BYD나 이런 전기차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 있어서 P형 각형 배터리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배터리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대적으로 증설하는 데 자금을 투자했고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1조 6천억 중에 수천억 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는 이 생산량 자체를 늘리면서 이 현대차와 기아와의 협력을 늘려가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 연초에 그 뉴스도 나왔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계열사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로봇 회사는 로봇 그 배터리를 하고 있죠. 그 로봇 배터리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 SDI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사실을 잘 보시면서 삼성 SDI가 상반기 실적까지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2만 원, 그 이하에서 분할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1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가져와 주셨고요. 각각 매수가는 39만 원, 22만 원 분할 매수하는 걸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방송 중에 가격 전략 챙겨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좀 더 자세한 매도 타점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요.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시장 전략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공략주 남아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업체는 전해액 업체입니다. 이게 전기차 2차 전지에 4대 소재가 있는데요. 뭐 양극재니 음극재니 이런 거 포함해서 전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해액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성식품처럼 이 전해액이 만들어지고 3개월 이내에 배터리 셀에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벌써 변질이 오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엔캠은 전 세계의 배터리 셀 업체 근처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우리나라 3대 배터리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이 엔캠을 꼭 데리고 나갑니다. 그만큼 엔캠의 이 전해액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인정하고 있고 그 안정적으로 대량 양산을 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소재를 지금 퇴출시키고 있는데요. 그 바람에 더더욱 엔캠의 몸값이 오른 겁니다. 엔캠의 실적이 나빠서 지난 2년 동안 전기차 캐즘 기간 동안 주가 보십시오.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거 지난 저 위에서 고점에 물리신 분은 진짜 안에서 와우, 천불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흘려냈지만 이 회사는 결국은 지난 올 그 상반기 중에 바닥을 찍고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실적 회복의 기회가 명백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요번에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리튬이 이 전해액의 전 원가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리튬 가격이 오르면 이 엔캠의 전해액 가격도 오릅니다. 그런 면에서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는 8만 원, 목표가는 12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캠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매수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내일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